그 사람이 서 있던 곳은 주방문의 왼쪽이죠. 그렇다면 울타리가 있는 좁은 길을 따라 그곳에 왔던 것이로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한쪽 다리는 나무로 된 의족이죠. 명탐정 셜록 홈즈 12. 녹주석 보관. 이상한 몸짓의 중년 사나이. 2월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왓슨은 사무실에서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상쾌했고 거리에는 전날 내린 눈이 아직도 두텁게 쌓인 채 겨울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사내가 괴상한 행동을 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왓슨이 그걸 보고 홈즈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홈즈, 미친 사람이 지나가고 있군. 어떤 집안인지 참 한심하지 뭐야. 저런 사람을 저렇게 혼자 마구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다니. 팔걸이 의자에 앉아있던 홈즈가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가운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왓슨의 어깨 너머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베이커 거리의 큰 도로는 온종일 수많은 자동차가 오고 가기 때문에 갈색빛의 바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 양편의 인도 쪽엔 여전히 흰 눈이 수북했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보도블록엔 눈이 채워져 있긴 해도 평소보다는 미끄러웠습니다. 그 때문인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편 지하철역 쪽에서 이쪽을 향해 걸어오는 한 사내가 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 눈에 딱 띌 수밖에요. 나이는 50쯤 되어 보였고 꽤 훤칠한 키에 덩치는 늠름한 신사였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요즘 멋쟁이들이나 쓰는 근사한 실크 해트. 거기다 맵시 좋은 회색 바지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 있는 용모와 복장에 어울리지 않게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중공중 달리기도 하고 깡충깡충 뛰기도 하고 새처럼 두 팔을 휘휘 젓기도 하고 머리를 털레털레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는 고개를 이리저리 갸우뚱거리며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묘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가게 간판들은 왜 또 저렇게 죄다 살펴보는 거야? 왓슨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홈즈가 두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틀림없이 우리한테 올 걸세. 뭐? 우리한테? 그렇다니까. 무슨 일로 나에게 의논할 게 있는 것 같아. 두고 보라고. 분명히 우리한테 온다니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초인종이 딸랑딸랑 세차게 울렸습니다. 홈즈와 왓슨이 새들어 지내고 있는 이 하숙집의 초인종은 아래층 현관에서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끈에 연결된 종이 울리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내는 건물 바깥의 간판을 읽고는 홈즈가 2층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초인종 손잡이를 힘차게 잡아당긴 게 틀림없었습니다. 과연 잠시 후에 문을 열고 나타난 사람은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이것 봐. 내가 말한 대로 잤나. 그는 여전히 숨을 헐떡거리면서 마치 몸부림을 치듯 괴상한 손짓을 해댔습니다. 홈즈와 왓슨은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금방이라도 비명을 지르거나 울음이라도 터뜨릴 듯 했습니다. 도리어 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 사내는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인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는 끝내 말을 못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펄펄 뛰다가는 벽에 머리를 쿵쿵 들이받는 것이었습니다. 왓슨은 당황해 어떨 줄 몰랐고 홈즈는 얼른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이쪽으로. 홈즈는 그를 이끌어 편안한 의자에 앉히고 자신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손등을 톡톡 두드려주면서 부드럽게 달래듯 말을 건넸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실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셨군요. 하지만 일단 마음부터 차분하게 가라앉으시고요. 너무 서둘러 오시느라 지치셨나 봅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후. 사내는 몇 번이나 크게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다 이내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쓱 닦아내고는 홈즈와 왓슨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 다 내가 미친 걸로 보이시죠? 홈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보다는 아주 괴로운 일이 있어 보이는데요. 아, 맞아요. 맞아. 정말이지 미쳐버릴 만큼 너무나 괴롭고 끔찍한 일입니다. 나는 이제껏 정말 바르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는데 이번 일 때문에 완전 개망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끔찍한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그분까지도 난처하게 될 겁니다. 정말 큰일이라니까요. 자, 흥분하지 마시고요. 당신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시오. 사내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 당신도 내 이름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알렉산더 홀더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떨어진 스레드니들 거리에 있는 홀더 앤 스티븐슨 은행의 은행장이죠. 홈즈와 왓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런던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홀더 앤 스티븐슨은 런던에서 두 번째로 큰 민간은행으로 그의 영향력 또한 큰 편이죠. 그런 대단한 인사가 어떻게 해서 이토록 딱한 처지가 되었을까? 홈즈와 왓슨은 호기심이 가득한 채 홀더 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라진 녹주석 보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홀더 씨는 거실에서 아서 메리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낮에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높으신 분이 찾아와 녹주석 보관을 맡기고 돈을 융자해 갔다는 것을요. 그때 세 사람을 위해 차를 가져다 준 것은 어린 하녀 루시였습니다. 물론 루시가 있는 자리에서는 그 이야기를 잠시 멈추었지만 그녀가 거실에서 나간 다음 몰래 엿들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홀더 씨의 녹주석 보관 이야기에 아서와 메리는 무척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집안에 그토록 엄청난 보물이 있다는 것은 놀랍고 대단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버지, 한번 보여줘요. 저도 꼭 보고 싶어요. 하지만 홀더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히 그 귀한 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럼 그걸 어디다 두셨어요? 아서의 물음에 홀더 씨가 대답했습니다. 내 옷장 안에 넣어뒀다. 휴, 제발 오늘 밤에 도둑이 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단단히 잠가두었어. 에이, 그 옷장은 아무 열쇠로나 막 열리는걸요. 내가 어렸을 때 벽장 열쇠로 연 적도 있었어요. 홀더 씨는 피식 웃어넘겼습니다. 아서는 이런 식으로 곧잘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대곤 했었거든요. 녹주석 보관 이야기가 끝나자 아서는 이번엔 철딱서니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200파운드만 미리 당겨주실 수 있어요? 싫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돈을 펑펑 쓴 것 같구나. 네, 아버지께서 정말 잘해주셨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만한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전 2번 다시 클럽에 얼굴을 내밀 수 없게 돼요. 홀더 씨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아주 잘 됐구나. 잘 되다니요? 만약 제가 클럽에서 쫓겨나면 아버지 체면도 구겨지는걸요. 저는 그런 모욕은 참을 수 없어요. 아무튼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돈을 마련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다른 데서 알아볼 수밖에요. 아서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홀더 씨는 홀더 씨대로 잔뜩 화가 났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벌써 3번째 그렇게 졸라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해라. 어쨌든 나는 한 푼도 못 준다. 홀더 씨가 호통을 치자 아서는 벌떡 일어나 거실을 나가버렸습니다. 홀더 씨는 차를 마신 뒤 2층으로 올라가 녹주석 보관이 무사히 잘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옷장 안에 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러고는 온 집안을 다니며 문단속을 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집안 단속을 하는 건 메리의 일이었지만 어젯밤에는 홀더 씨가 직접 돌아다녔습니다. 2층을 모두 돌아보고 1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을 때 거실 창문 앞에 메리가 서 있었습니다. 마침 창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그던 참이었습니다. 메리는 홀더 씨를 보자 왠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오늘 밤 루시에게 외출해도 좋다고 허락하셨어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메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루시가 조금 전에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아마 애인을 만나러 쪽문까지 나갔다 왔겠죠. 하지만 앞으론 문단속을 다 한 다음엔 그러지 못하도록 주의를 줘야겠어요. 그래, 내일 아침에 네가 잘 타일러라. 그럼 문단속은 다 끝난 거지? 네, 모두 확인했어요. 애썼구나. 그럼 잘 자거라. 그 후 홀더 씨는 침실로 돌아가 곧바로 잠을 청했습니다. 홀더 씨는 평소에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곤 했습니다. 지난밤에는 더더구나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잠을 심하게 설쳤습니다. 그러다 얼핏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쯤 어떤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집안 어딘가의 창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홀더 씨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바로 옆방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홀더 씨는 살며시 문 앞으로 가서 틈새로 드레스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엔 아서가 그 녹주석 보관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드레스룸 안은 어두웠지만 벽에 걸린 가스등을 희미하게 밝혀두었던 터라 똑똑히 보였습니다. 몸을 조금 웅크린 채 두 팔에 잔뜩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이 보관을 비틀거나 구부리려는 듯 했습니다. 홀더 씨는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습니다. 아서 이 괘씸한 것! 그게 어떤 보물인데 감히 손을 대! 이런 도둑놈 같은 녀석아! 아서는 잠잘 때 입은 편안한 바지에 셔츠 차림이었고 맨발이었습니다. 홀더 씨가 소리치자 아서는 놀라서 보관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쳐다보았습니다. 홀더 씨는 얼른 보관을 주워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세상에! 녹주석 3개가 박혀있는 금 한 조각이 잘라져 나가고 없었습니다. 이런 못된 녀석! 네가 아비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구나. 그래, 훔쳐간 보석은 어디에 숨겨둔 거냐? 그러자 아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꾸했습니다. 네? 제가 훔쳤다고요? 홀더 씨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래, 이 도둑놈아! 내가 무슨 도둑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요? 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이 녀석이 이젠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금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붙어있던 녹주석 3개도 없어졌잖아. 도대체 어디다 숨겨놓고 잡았다는 거냐? 그리고 방금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다른 조각까지 마저 떼어내려고 하고 있었잖냐. 이 괘씸한 녀석. 내가 아버지한테 이런 모욕까지 당하다니. 절대로 참을 수 없어요. 난 이 일에 대해서 앞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날이 새는 대로 이 집을 나가서 살겠어요. 홀더 씨는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여 미치광이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네가 갈 곳은 경찰서야. 이번 일을 철저하게 캐물어야겠다. 아서는 전에 없이 크게 화를 내며 맞받아쳤습니다. 캐묻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무튼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니 경찰을 부르고 싶으면 실컷 부르시던가. 이렇게 두 사람이 길길이 화를 내며 소리치는 걸 듣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온 것은 메리였습니다. 메리는 녹주석 보관과 아서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앗 하고 짧게 소리를 지르고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자마자 너무 놀란 나머지 기절을 하고 만 것입니다. 홀더 씨는 메리를 얼른 편한 곳에 눕히고 하녀를 경찰서에 보내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 경찰이 출동하자 그때까지 팔짱을 끼고 시무룩하게 서 있던 아서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범인으로 붙잡아가게 할 거예요? 도둑으로 체포할 거냐고요? 홀더 씨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녹주석 보관은 국가적인 보물이다. 그러니 이 일은 너와 나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야.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다. 할 수 없네요. 그럼 제발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잠깐 밖에 나갔다 와야겠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이기도 해요. 뭐야, 혹시 달아날 생각은 아니겠지? 또 만약 뭔가를 숨겨두려는 것이라면 어차피 다 들통날 텐데 그만둬라. 너도 알다시피 넌 도둑질을 하다 들킨 현행범이야. 지금이라도 훔친 녹주석 3개를 어디에 숨겼는지 말하고 범행을 자백해라.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용서해주마. 그러나 아서는 비웃는 듯한 태도로 대꾸했습니다. 용서라고요? 그까짓 용서 따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할 수 없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 홀더 씨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게 아들 아소를 넘겼습니다. 메리가 알고 있는 것과 숨기는 것. 선생님께서는 아서가 결백하다는 걸 꼭 증명해 주시겠죠? 메리 양 맞죠? 그래요. 아서군이 결백하다는 데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당신의 말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메리 양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군요. 네, 그러세요. 이 끔찍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어젯밤에 메리 양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나요? 네. 아빠가 아서에게 크게 소리칠 때까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곧바로 달려갔지요. 어젯밤 자기 전에 모든 문과 창문이 닫힌 걸 확인했었나요? 네. 오늘 아침에도 다 닫혀 있었나요? 네. 이 집에 애인이 있는 하녀가 있다죠? 당신은 어젯밤 그 하녀가 애인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었다고 아버님께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루시라는 하녀인데 그 전에 거실로 차를 가져다 준 것도 그녀였어요. 어쩌면 아빠가 한 그 보물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군요. 그럼 루시가 애인에게 그 얘기를 하러 나갔었다가 둘이서 도둑질을 꾸몄을 수도 있겠네요. 홈즈와 메리의 대화를 듣던 홀더 씨는 마뜩자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추측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분명 말했지 않습니까? 아서가 그 보관을 들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요. 잠깐만요, 홀더 씨.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하녀 루시가 말입니다. 홀더 양, 바깥에서 주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셨나요? 네, 주방문이 잠겨있나 살피러 갔다가 마침 바깥에서 들어오는 루시와 마주쳤습니다. 어둑어둑한 문 바깥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것도 보였어요. 그 남자가 누군지도 알고 있나요? 네, 그럼요. 우리 집에 채소를 가져다 주는 가게 점원인데 이름은 프로스퍼라고 해요. 그 사람이 서 있던 곳은 주방문의 왼쪽이죠. 그렇다면 울타리가 있는 좁은 길을 따라 그곳에 왔던 것이로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한쪽 다리는 나무로 된 의족이죠. 프로스퍼라는 사내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홈즈가 이렇게 말하자 메리의 눈에는 놀라움의 빛이 스쳤습니다. 어머나, 마법사님이세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메리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홈즈의 표정은 사뭇 진지하기만 했습니다.
그럼 이제 2층을 봐야겠어요. 집 바깥쪽도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아래층의 창문들을 한번 봐두는 게 좋겠군요. 홈즈는 아주 빠른 속도로 창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마구간 쪽 오솔길이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 앞에 이르러서는 걸음을 뚝 멈추었습니다. 그는 창을 열고 돋보기를 꺼내어 창문턱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몇 분 뒤에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2층으로 가보실까요? 홀더 씨의 드레스룸은 간소하게 꾸며진 작은 방이었습니다. 바닥엔 회색 양탄자가 깔려 있고 커다란 테이블 하나와 전신 거울이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 때는 어떤 열쇠를 사용합니까? 홈즈는 옷장에 달린 자물쇠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아서 그 녀석이 말했던 열쇠지요. 말 그대로 옷장 열쇠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테이블 위에 있는 게 그겁니다. 홈즈는 그 열쇠를 집어 옷장을 열었습니다. 이 문을 열 때는 별 소리가 나지 않는군요. 바로 가까이에 있어도 당신이 잠을 깨지 않았던 게 당연합니다. 홈즈는 상자를 열고 녹주석 보관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과연 영국의 손꼽히는 보물 중 하나로 손색 없는 걸작이었습니다. 금으로 된 관에 박혀있는 푸른 보석들도 쉽게 볼 수 없는 너무나 멋진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에 흠집이 있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개의 보석이 달려있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그 근처는 살짝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더 씨, 여기 이 부분은 떨어져 나간 부분과 똑같은 모양으로 짝을 이룬 형태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라내 보시겠습니까? 홈즈의 물음에 홀더 씨는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홈즈는 힘을 주었지만 보관은 끄떡없었습니다. 약간 구부러진 것 같긴 하군요. 제가 손아귀 힘이 꽤 센 편인데 이걸 떼어내는 건 여간에서는 어렵겠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선 도저히 맨손으로 뜯어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홀더 씨, 만약 내가 어떻게든 이걸 뜯어낸다면 어떻겠습니까? 망치로 때리거나 권총으로 쏘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날 게 뻔합니다. 그런데 당신 침대에서 겨우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걸 잘라내는데도 아무 소리 못 들었다는 것입니까? 글쎄요.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짐작이 가질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이제 점점 더 감이 잡히고 있는걸요. 자, 메리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은 저도 아빠처럼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홀더 씨, 당신이 아드님을 봤을 때 구두도 슬리퍼도 신지 않았다고 했죠? 네, 편한 바지에 셔츠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몇 번이나 기막힌 운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저희 쪽의 실수일 겁니다. 홀더 씨, 실례지만 바깥 조사를 한 번 더 하고 싶군요. 홈즈는 여러 사람이 함께 다니면 발자국을 살피는데 방해가 된다며 혼자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1시간쯤 지나서 구두에 눈을 잔뜩 묻힌 채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자, 이제 봐야 할 건 다 봤습니다.
홀더 씨, 저희는 그만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홈즈 씨, 보석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홀더 씨는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보석은 영영 못 찾겠구나. 아, 저 아들놈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홈즈 씨, 혹시 희망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역시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일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베이커 거리에 있는 저희 집으로 오시면 모든 걸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참, 보석을 찾는 조건으로 당신의 모든 권한을 쓸 수 있고 또 비용이 얼마가 들어도 괜찮다고 하셨죠? 네, 그럼요. 보석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제 모든 걸 바쳐도 좋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까지 잘 조사해 놓겠습니다.